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로우캐스트의 박준, 김지혜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서울의 K모 대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학생들이 내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하겠다, 이런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로우캐스트에서는 과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들이 등록금 환불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많은 대학생분들은 수업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낸 등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네. 등록금이 좀 요즘에는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를 찾아봐야 할 텐데 저희가 검토해봤을 때는 법적 근거를 찾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법률가 분들이 검토를 하셔도 네.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등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간단히 정리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한 것이고, 이미 해결된 사례가 있어서 이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건 아님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좀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죠. 네,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대학교의 학칙에서 등록금의 반환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제117조에서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내용이 학칙 제117조 1항 제6호에 있는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득이한 사유, 여기에 코로나19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이 확진자가 되었고 혹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다 라고 해당한다면 그 학생은 등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확진자이든 자가격리 대상자이든 함부로 이동도 할 수 없고, 자신의 이동 경로 등 어떤 개인정보까지 정부에다가 이제 제공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함부로 이동했다가 전염이 되거나 혹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좀 큽니다. 보게 되면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의 경우에도 학칙에 등록금 반환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교육부에서 발령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규칙이라는 이제 규칙이 존재를 하고, 그 규칙 제3조하고 제6조에서 등록금의 감면과 반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는 대학생분들께서 우리 학교 학칙에는 등록금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학칙에 없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등록금 반환에 대한 규칙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학칙들은 학업을 전혀 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화상 수업이나 원격 수업으로 일단은 수업을 진행하신 그런 대학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적용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중에 불완전 이행 책임 같은 걸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불완전 이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렇죠. 네, 많지는 않은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좀 예전 판례기는 한데, 대학교 법인하고 학생 사이에서는 재학 계약이라는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 계약의 본질은 학교 법인이 인적 물적 수단을 동원을 해서 교육시설을 만들고 학생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린 재학 계약의 본질이거든요. 네, 이 이용관계는 학칙과 규정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 법인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 시설을 다 갖추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원격 수업이나 화상 수업을 진행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수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그래서 불완전한 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불완전 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한 것 자체가 학교의 과실이나 고의다 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학금 등록 반환에 있어서 불완전 이행 책임이 무조건 된다 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든 조금 상당히 어려운 쟁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사안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고 이제 학교법인 측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향후가 좀 기대되는 소송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브캐스트 박지훈 김지혜 변호사의 3분 상담